오늘은 시작부터 평화로운 K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K 물적 분할의 분수령은 이제 현대 삼성이 될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현대 모비스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현대차가 자율주행 사업부를 분사한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약 안 팔고 개미핥기로 수수료 먹는 그런 짓거리 하지 않는 정말 제대로 된 찐 애널리스트라면 야, 요거 분명히 물적 분할 신호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합니다. 아무튼 현대차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은 자율주행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서 현대차가 최근 인수한 42닷과 합병을 시켜가지고 별도의 자회사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 현재 현대차 그룹에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작년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가인 그 송창현 42닷 창립자 겸 대표를 현대차 TAAS 본부장으로 영입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였구나. 이제 마침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현대차 TAAS는 Transportation as a Service의 약자고요. 말 그대로 차량이나 UAM 같은 이동수단을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컨셉으로 이게 현대차와 기아의 모빌리티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현대차 그룹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현대차가 제네시스 사업부를 제일 먼저 물적 분할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역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이 자율주행 디비전을 먼저 분할해가지고 물적 분할을 시키고, 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당연히 이제 명분상으로는 현대차 그룹의 모빌리티 사업 비전을 구체화시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최근 정몽구 회장을 대신해가지고 현대차 그룹 수장으로 올라선 정의선 회장의 승계 과정에 남겨진 여러 지배구조의 숙제를 해소하는데 이 자금을 활용할 것이 분명하죠. 사실 애초부터 정의선 부회장 그 시절부터 현대차 일가는 원래 그 현대 오토에버 이거를 어떻게든지 현기모에 떠넘기려고, 현기모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렇게 3사의 지분 떠넘기고 그거 통해 가지고 정의선 지배구조 확실하게 장악하는 게 목표였다고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여간 최근 또 마바라들이 자율주행 어쩌고 하면서 현대 오토에버 막 빨아대더니 또 뒤늦게 현대 오토에버 들어간 주린이들만 이거 설거지 당하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사실 지난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할 때만 해도 외국인들이 여기 이제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였고 주식도 이제 많이 비중 확대를 했습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어클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는 이제 나중에 물적 분할한 회사의 지분을 채우더라도 중간에서 이거는 공매도로 매질하기 좋단 말이에요. 정말 이 K 물적 분할 이거 진짜 여러분들 감당 가능하세요? 원래 물적 분할이라는 게 IMF 때 어떻게든지 이제 기업들 줄도산하는 거 막아주려고 진짜 수십 년 고생해가지고 사업 확장하고 일궈온 그 대기업 계열사들 어떻게든지 전부 엮여가지고 물귀신처럼 가라앉지 않게 해주려고 거기 딸린 근로자하고 그 가족들이 몇 명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개념인데, 회사의 악성 부분을 떼어내가지고 정부에 넘기고 그나마 멀쩡한 부분만 남겨가지고 회사를 살리라고 그렇게 만든 회사 분할법에서 이게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재벌 3세들이 자기네 경영권 승계 족벌 경영 위해 가지고 정반대로 오히려 괜찮은 사업 분야 돈 되는 부분을 떼어내가지고 팔겠다고, 그렇다고 이게 남한테 파는 게 아니라 나한테 파는 거예요. 나한테. 구주 갖고 있던 거랑 또 몇 대 몇 비율로 주식 수합하고 신주 인수권 이용해가지고 물적 분할한 회사 신주 발행한 것도 왕창 지분 챙기고 이 짓거리 하면서 하여튼 또 종이장사 하겠다고, 이게 지금 이렇게 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예언하겠는데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삼성도 절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조만간 곧 아무리 늦어도 올해 가기 전에는 무조건 이재용 승계구도 확립용으로다가 지배구조 개편안 이래가지고 반드시 나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게 삼성전자 물적 분할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구조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대 삼성 가고 그 다음에는 롯데, 한화, CJ, 뭐 한솔 뭐 보세요. 이제 줄줄이 막 대기하고 있으니까 현대차가 테슬라도 안 하는 자율주행 분사시키고 지금 제네시스까지 따로 분리해가지고 물적 분할하려고 하는데 다른 재벌들이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신세계가 만약에 스타벅스 코리아 상장시키면은 롯데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 코리아 상장시키고 한화는 뭐 완전히 뭐 할 게 그냥 수두룩 빽빽히 쌓여 있죠. 이렇게 K 물적 분할이 완전히
올 연말까지 축제의 기간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상장 준비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뭐 소카, 마케컬리, 야놀자 얘네들은 뭐 그나마 지금 확정이고 이제 또 나올 애들도 뭐 너무 많아요. 심지어 역전 할머니 맥주까지 지금 진짜로 상장하려고 막 지금 준비한다는데 아니 역전 할머니 맥주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주 가는데 가면은 거기 막 맥주잔에 할머니 그림 그려 있어가지고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보면 막 찡하고 막 하다못해 거기 김 같은 거 일회용 포장된 거 주는데 거기도 할머니 얼굴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역전 할머니가 상장을 하겠다는 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나라냐고 이게. 진짜로 이제 IPO 대기하고 있는 회사들까지 다 치면은 정말 어린이날 그 에버랜드 후룸라이드 줄보다 더 길어. IPO 신규 상장 지금 준비하는 게. 이게 그럼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도대체 누구 탓입니까? 외국인들 공매도가 정말 무조건 다 죄악이고 한국 증시 저평가를 강요하는 그런 개 같은 수작이에요? 그럼 개인들의 무분별한 투자나 뭐 복권형 주식 선호 같은 연구기관에서 책정해 놓은 그런 투자 행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전부 다냐고요.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안 그래도 그동안 그 주도주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전부 막 투매 때리고 대량 매도세 막 기관에서 들어오면서 야 이거 진짜 K 썸머랠리 끝난 거 아니야? 버스 벌써 어제 떠난 거 아니야? 이런 쎄한 느낌이 드는 하루였는데요. 엔터, 건설, 철강, 조선해운, 방산, 원전 여기까지는 뭐 숨고르기 나올 수 있는 지점이었다고 치는데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막 전 국민한테 막 다 소문 다 퍼졌던 태양광, 풍력, 2차전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 오늘 특히 박살났는데 아니 미국 인플레 감축법 통과가 호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이미 뭐다? 아니 그냥 안드로메다까지 다 퍼진 거예요. 하여간 이 모든 원흉은 또 그놈의 대형 채널. 하여간 코스피 작년에 3,300 넘어갈 때 그때는 아 지금 절대 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 주식 더 사서 모으고 비중 더 확대할 시기라고. 그러다가 7월 초에 코스피 2,200까지 꼬라박으니까 그제서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아 작년에는 그렇게 다 물리게 하더니 올해는 저가 매수도 못하게 또 회방을 놨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내내 계속 떨줍 올팔 제발 하라고. 그래야 리스크 관리도 또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살릴 현금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렇게 제가 떨줍 올팔이 왜 중요한지 목이 터져라 외쳐왔는데 그러다가 장 안 좋을 때마다 괜히 그 대형 채널에서 당하고 저한테 화풀이 하러 온 분들이 막 댓글에다가 욕하면서 네 말 듣고 떨줍했다가 만약에 올팔 기회 안 오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막 그런 식으로 악플 달고 결국 올해 언제든 떨줍한 게 올팔 기회가 안 왔나요? 그래서 떨줍 올팔이 죽었나요? 아니 그렇게 올팔로 먹을 때는 하고 이제 헛기침하면서 좋은 거 애써 감추면서 이미 예저녁에 온갖 마바라들한테 가스라이팅 다 당하고 물린 거 왜 화풀이를 또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약 팔아서 수수료에 회원 가입비에 책 인세에 광고 협찬비에 지금 전부 땡겨가지고 뭐 상장 준비를 하네 어쩌네 신나게 돌아다니는 애들 따로 있는데 저는 정말 구독자 늘리는데 제일 쉬운 방법으로 그 흔한 콜라보조차 안 하고 겨우겨우 유튜브 애드센스 받아가지고 채널 연명하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무리 뭐 이것도 서비스업이라지만 정말 너무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저는 뭐 악플, 뭐 협박에 대해서 고소고발 그딴 거 절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매불쇼 게시판에 뭐 김희욱이 뭐 여기 악플 고발한다고 했다고 자꾸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거 제 의지가 전혀 아니고요. 아 왜? 이것도 서비스업이니까. 아니 좋은 고객도 고객이고 뭐 까다로운 손님도 진상 손님도 다 손님인데 아니 손님 가려서 받으면은 뭐 저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그 손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여튼 그러다가 7월 셋째 주부터 조금 반등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그놈의 대형 채널에서 마바라들 총 출동해가지고 조선주 슈퍼사이클, 2차 전지, 2차 전성시대, 현대차 이제는 달라 보인다 이지랄 할 때부터 또 알아봤어 하여간. 아, 저것들이 또 산다라박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구나. 한기범 형님 가르마에 파리채 휘둘르면서 두피 여드름을 또 건드리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아휴, 하여간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좋은 소식도 좀 보자고요. 한때 10만전자 추진위원회 이 10추위 의장이었다가 결국 포기하고 자리를 내놓은 골드만삭스. 여기서 글로벌 그린 배터리 및 수소
추천주 14개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우선 스포일러를 말하면 이 중에서 한국 기업이 3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비중으로 보면 거의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많았어요. 자, 그럼 어떤 기업들이냐?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그린 배터리 및 수소 관련 추천주 14개 회사. 우선 글로벌 그린 배터리에 꼽힌 8개사는 미국 태양광 전지 개발사 엔페이즈 에너지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기업인데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태양광 인버터랑 충전지 제조사 솔라 엣지, 이름만 들어도 딱 알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태양광 인버터 제조사, 이것도 역시 이름에 딱 드러나 있는 선그로우.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 다음 이제 테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로 작동하는 미국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제조사 스템. 요렇게가 이제 글로벌 그린 배터리 8개사고요. 다음 글로벌 수소 관련 6개사에 선정된 기업으로는 영국의 세레스 파워. 다음 이거는 이제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이제 이탈리아 느낌 물씬 풍기는 인더스트리 드 노라. 다음 세 번째는 노르웨이 기업 넬. 다음 독일의 쥐멘스 에너지. 그리고 5번째는 항공 부문의 수소 에너지 공급하는 계획으로 유명한 에어 리퀴드. 마지막 6번째가 최근 GE 오일앤가스하고 사업부를 통합한 베이커 휴즈. 여기는 우리 삼성 엔지니어링, 한국가스기술공사 이런 것들하고 협업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자, 이번 주는 월요일이 광복절로 휴장일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주 후반부로 흘러갑니다. 내일 8월 18일이고 벌써 목요일인데요. 먼저 정부 일정은 추석 민생대책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이제 드디어 추석 소비철이 다가옵니다. 글쎄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제 내년 추석에는 분명히 리오프닝 때문에 기존에 이제 억눌려 있었던 소비가 폭발하면서 여행, 항공, 호텔, 레저 이런 쪽이 막 대단히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라고 봤지만 사실 지금 보면은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워낙에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리오프닝 업종 중에서 일부 떨주 몰팔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좀 봐요.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 추석 명절 대비 전기, 가스, 수소, 에너지 안전 특별 점검도 실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밸브 센서, 그리고 AI 지능형 로봇, 그리고 스마트 공장 이런 테마까지 포함합니다. 다음 내일 원전 수출 추진 전략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1차 회의라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연설에 보면은 원전에 대해서 대단한 그 자부심 갖고 있고, 또 성과도 이미 정부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성과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기회가 없었다면 내일. 하지만 이것도 역시 떨죽 올팔로 접근하자. 다음 내일 제7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가 열립니다. 일단 여기는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하는데 초, 중등 학생들한테 소프트웨어, AI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는 폴란드와 방산 수출 본계약, 지난번은 MOU, 요거 체결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 역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이런 움직임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 국토부 장관은 층간소음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이거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죠. 막 칼부림도 나고 이것 때문에. 그리고 건설사가 막 소송도 당하고 했습니다. 요거 관련해가지고도 증시의 테마주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제 친환경 인테리어 관련주들, 이런 거하고 이제 중첩이 되죠. 다음 내일 농식품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현장에서 해답 찾아. 이거는 이제 친환경 축사, 그 다음에 대체육, 배양육, 이런 친환경 급식 테마까지 연결됩니다. 내일 문체부는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프로그램 개방 운영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연설, 여기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그리고 강경한 입장 보이니까 바로 오후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또 청구서가 올 때가 됐다. 그럼 거기에 맞는 자기네들도 뭔가 조건을 또 제시를 하겠죠. 그리고 내일 해수부는 바다에서도 센티미터급 위치 확인 가능한 세상이 온다. 이 자료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LBS, 위치 기반 서비스, 이게 이제 해상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통신 위성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거기까지 증시 테마가 확장 가능합니다. 내일 과기부는 AI 대학원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AI 대학원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막. 다음 내일 목요일 경제 일정으로는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가계부채 얘기 또 이제 심각하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7월 코픽스 금리가 뭐 상승폭이 사상 최대치였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일단 영끌족들을 떨게 하는 시중금리의 급격한 인상도 정부에서는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분기 대외 채권 채무 동향도 발표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호주의 7월 실업률, 유로존은 7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과연 그 휴가를 보통 한 달 이상 가는 유로존, 유럽 국가들의 휴가철 소비자 물가는 얼마나 또 올라갔을지. 그러면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이 물가를 안 잡고는 못 버티는데, 그러면 이제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또 올 확률이 같이 올라간다는 게 맹점이죠. 다음 미국의 7월 경기 선행지수하고 기존 주택 판매 나오는데, 일단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기존 주택은 어떤가 또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의 8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터 조지 캔사스 시티 여는 총재하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 연설이 내일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일 새벽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들이 막 난무를 할 텐데, 그거 반응 보고 사실상 첫 연준 임원들의 공식 연설이라서 과연 어떤 연준의 심정 변화가 있는지 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CNBC의 매드머니 그 프로그램의 짐 크레이머는 올해 2분기만 해도 경기 침체 우려가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여기 연준이 걱정을 막 표명하면서, 그럼 연준 통화정책이 연착륙을 위해서 보다 온건한 긴축으로 안면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최근 다시 또 지표가 호전이 되니까 그래도 연준은 매파적으로 다시 돌아설 수 없을 것이라고 정신승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했고, 그게 사실은 지금 베어마켓 랠리든 썸머 랠리든 이거에 원동력 땔감이 된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짐 크레이머가 봤을 때 확실한 거는 연준이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포기하는 순간 경기 연착륙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조합은 연준이 빨리 자이언트 스텝이든 뭐 축지법이든 하여튼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실물 경기가 거기에 조금 타격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는 듯 하다가 다시 일어서는 자력으로 갱생하는 이 시나리오가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차질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연준 통화정책이 힘 빼는 거를 호재로 받아들이지는 말라는 거죠. 만약에 연준이 긴축에 자신이 없어지는 순간 경기는 연착륙이 힘들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그러면 거기서 득실을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내일 세계 기후 환경 포럼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도 여기 당연히 의사국으로 참여를 합니다. 사실 증시 테마에서는 탄소 배출권 정도, 그리고 내일부터 22일까지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 그리고 내일 또 제10회 대한민국 국제해양 레저 위크가 열릴 예정인데, 원래 지난주였거든요. 근데 홍수 때문에 일주일 연기됐어요. 근데 이것도 일단 잠정이고요. 그리고 내일 2022 건설의 날 행사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대한민국 건설 역사 이렇게 쭉 나오면은 당연히 사우디 중동 건설 붐에 우리가 수혜를 입었고 지금도 그 명성이 유지되고 있다. 요거 들으면 진짜 국뽕이 막 차오릅니다. 그리고 내일 MBC 건축박람회 21일까지 열리고요. 2022 X 골프쇼도 역시 21일까지 열리는데, 골프 관련주, 특히 이제 저변 확대 쪽에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 다음 내일 방송 100주년 세미나가 열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방송이 송출된 게 100년이 벌써 됐다네요. 다음 내일 2022 미술주간, 이것도 역시 시작이 되는데, 사실 미술품 경매 관련주 이것도 무슨 MZ세대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뭐 아트테크니 어쩌니 했지만 다 그것도 결국은 유동성 발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요즘 느끼고 있죠. 증시 일정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 장비 제조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화장품 글로벌 판매 1위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랑콤 샤넬 아니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미국의 에스티로더 실적 나오고, 그 다음 미국의 소매 할인점 콜즈, 그리고 이름부터가 딱 들어도 태양광 캐네디언 솔라, 다음 마지막으로 한때 무인 항공기 바람을 일으켰다가 그 우리나라 한강 고수부지에서 시연까지 했는데 그게 또 사기였다고 밝혀졌던 이항홀딩스. 이것도 서학개미 분들 많이 물린 종목인데 여기 실적 발표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